안녕하세요. 식물 이미지 분석 애플리케이션 주제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 팀 살루스입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수행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에 사용될 기술 스택의 소개, 세 번째로 저희 팀원들의 역할 분담, 네 번째로 팀 일정 관리 소개, 다섯 번째로 앱의 아키텍처 설명, 여섯 번째로 앱의 주요 기능 설명, 일곱 번째로 현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발표, 마지막 여덟 번째로 SWOT 분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수행 배경입니다. 식물의 생장 상태를 연구할 때의 연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식물의 잎 따위를 파괴하여 잎에 포함된 세포들을 측정하는 방식과 고가의 다분광,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파괴로 식물의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식물의 잎을 파괴하여 실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식물을 파괴하여 식물에 손상을 입히고 측정 실패를 하게 된다면 다른 잎을 사용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실험에 필요한 시약과 측정 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식물의 잎을 분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측정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량의 측정 대상을 처리해야 할 경우 처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빠른 결과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합니다. 초분광, 다분광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경우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며 상대적으로 장비의 유지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비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실험에 관련 이론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먼지, 습도, 햇빛과 같은 날씨의 환경 조건 변화들로 인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먼지, 습도, 햇빛과 같은 날씨의 환경 조건 변화들로 인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 제작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지비전은 앞서 말한 단점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식물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식물의 생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번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기술 스택의 소개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는 구글에서 출시한 크로스 플랫폼 제작 프레임워크인 플러터를 중심으로 플러터의 기반인 다트 언어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로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SQLite 플러터 패키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현하는 데 있어서 플러터의 선택 이유는 구글에서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인 만큼 낮은 난이도에서 여러 기기에서 동작하는 크로스 플랫폼 제작이 가능한 프레임워크이며 빠르게 제작하고 배포 그리고 구글의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처리 서버 개발에 사용될 기술입니다. 이미지 처리 서버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처리 서버의 로직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인 오픈CV입니다. 오픈CV는 파이썬에서 가장 보편화된 이미지 처리 관련 라이브러리이며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이미지 처리 서버의 내부 로직을 구현할 때 사용될 예정입니다. 3번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팀원들 간의 역할 분담 소개입니다. 팀장인 서민규 학생은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프로젝트 수행 간의 위기 상황 등에 대처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정 구상 및 관리와 애플리케이션 구현의 전반적인 것과 팀원들 간 지켜야 하는 협업 규칙 정의, 프로젝트 회의의 진행 또한 맡을 것입니다. 정재훈 학생은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담당하여 UI 제작, 애플리케이션 내부 로직 제작, 데이터베이스 구상과 같은 수행할 것이고, 곽병기 학생은 이미지 처리 서버 제작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중 작성해야 하는 문서 작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4번 팀 일정 관리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프로젝트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노션이라는 웹 기반 노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입니다. 노션을 통한 플래닝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골,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대단원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프로젝트는 골 속에 존재하는 한 달에서 두 달 단위의 계획을 정의하는 카테고리이며 액션은 일주일 미만으로 끝낼 수 있는 계획을 정의하는 카테고리로 저희 팀만의 일정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5번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소개입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후 앱 내에서 프로젝트 생성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식물 이미지를 촬영하고 스마트폰 로컬 저장 공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은 임포트 받은 이미지를 이미지 처리 서버로 올려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로세싱이 끝난 후 이미지 처리를 통해 여러 가지 값들이 산출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후 처리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의 값을 PDF, CSV, JSON과 같은 확장자로 변환하여 공유하거나 프로젝트 생성을 마치는 과정의 아키텍처입니다. 6번은 앱의 주요 기능 설명입니다. 프로젝트 생성 중 사용되는 이미지 처리 로직을 기반으로 어떻게 식물을 측정하고 측정 방법에 대한 이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 설명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데 광합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들이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입니다. 식물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위 세 가지의 광합성 관련 세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식물 이미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에는 가장 주요한 광합성 세포인 클로로필이 다량 존재합니다. 클로로필은 녹색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 클로로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녹색인 값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측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카로티노이드 측정 기능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주로 노란색, 주황색을 띠고 있으며 클로로필과 더불어 광합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은행잎과 같은 잎들이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서 클로로필이 죽어 카로티노이드의 비율이 올라가면서 은행잎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식물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의 함량이 식물 생리 상태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방식은 이미지의 녹색 채널과 빨간색 채널의 차이를 계산하여 카로티노이드의 반사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값에 대한 산출 과정은 클로로필과 동일하게 산출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토시아닌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주로 적색, 보라색을 나타내며 안토시아닌 또한 식물 생리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측정 방법은 이미지의 적색 채널에서 안토시아닌이 반사하는 값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미지의 포인트 거리를 실제 거리로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제이라는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기능입니다. 이미지상의 사용자가 포인트를 찍어 2개 이상의 포인트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로 RGB 채널을 사용하여 식물 식생지수를 이미지에 대입하여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식물 식생지수인 GI, EXG, GRVI, VIG-RGB 등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대입하여 값을 산출하거나 특정 색상군으로 후처리하여 식물 이미지를 식물 식생지수로 기반한 시각화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기능으로 결과 보고서 기능입니다. 로우 이미지에 산출한 여러 가지의 값을 결과 보고서의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상에 출력해 주고 여러 가지 데이터의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공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쌓거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7번 현재 프로젝트 진행 현황입니다. 먼저 FLA를 통하여 로컬 서버를 열고 데모 앱을 실행하여 앱의 이미지를 업로드 작업을 한 후 다시 앱에서 서버로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 작업을 거쳐 다시 앱으로 리턴해주는 데모 앱을 구현하여 플러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파이썬 기반의 플라스크, 오픈CV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또한 추후 제작될 애플리케이션의 UI 와이어 프레임을 피그마라는 툴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저희 프로젝트의 SWOT 분석입니다. 스트렝스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식물을 측정하는 데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공유하기 쉬워 시각화나 추가 연구에 사용, 식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이하고 식물을 비파괴로 분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크니스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RGB 카메라를 사용하여 분광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보다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물을 진단하고자 할 때 정확한 결과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직 앱에서 사용하는 기능에 관련 연구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아 식물 스트레스의 정확한 요인까지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나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이 주요 사용자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오펄튜너티는 아직 저희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할 만한 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에 진출한다면 시장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레드는 사용된 기술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충분히 쌓지 않는다면 애매한 결과값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될지 비전 애플리케이션은 고가이고 복잡한 식물 분광 이미지 연구 장비에 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교적 쉬운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이미지 분석을 통해 피노타이핑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확장자로의 익스폴트 기능은 연구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시각화하거나 수정하는 자유로움을 제공합니다. 고가의 장비, 어려운 이론 없이도 연구에 적용 가능하며 농업 분야에서도 작물 생장 상태를 진단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